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네. 네, 그죠? 아니, 커피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그 커피가, 저는 이제 커피를 잘 모르지만은, 저거 이제 구지 지방이라고 한 2,000m 고원에서 네, 재배하는 뭐 특별한 원두인데, 평소에는 못 팝니다. 저기 비싸서. 학교 앞에 상파울로 가보셨어요? 상파울로요? 네. 우리 학교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성균관대학교 앞에? 네네네. 상파울로? 언제 생겼어요? 30년 전. 어디 있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리 잡느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뭐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는 사용을 안 해요. 예, 뭐 보시다시피 공간이 뭐 그렇게 넓지 않고요.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굉장히 일찍 오셔가지고 저 안쪽에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커피도 안 드리고 그냥 앉아 계시게 해서 무척 좀 죄송하네요. 예. 숨어 있으라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꾸 돌아다녀가지고요. 예, 작가는 좀 이렇게 신비로워야 되는데 돌아다녀요. 근데 원래 이분이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예, 네, 늙은 소년이 만난 작가, 예, 늙은 소년 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이제 여기 북카페 이 본매를 만들고요. 두 번째 이제 갖는 그 북콘서트입니다. 되게 이제 북콘서트라고 하는데, 뭐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우리말을 쓰고 싶어서 네. 그냥 북콘서트란 말은 떼고 그냥 늙은 소년이 만난 작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불만은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았는데 올해 정말 그 올해 초에 그 아주 그 의미 있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내신 박광일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일어나시는 순간 예, 카메라 밖으로 튀어나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요. 여긴 일단 앉으면 네. 끝날 때까지 못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박광일 작가님은 그 성균관대학교 이제 사학과를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학위는 이제 석사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한국사, 그러니까 이제 이 선사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이 전반을 아우르는 아주 그 폭넓고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박사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예. 직접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갑자기 사례가 들리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정재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학과에서 이제 조선시대를 전공을 했다가 역사 답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혼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답사를 했고요. 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 전곡리는 선사 유적지가 있는데 거길 안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유적지 있는 곳이라면 또 거길 안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결국은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예. 다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이 답사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분이 역마살이 좀 있는 거죠. 예. 이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 이야기를 만드신 게 언제였죠? 99년입니다. 99년. 네, 올해로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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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답사 프로그램에 그 어린이들을 모시고 네, 모둠으로 해가지고 예, 가는 예.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주 박물관을 찾아간다든가 뭐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죠. 경주 가면은 어마어마하죠. 예. 절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궁궐터도 있고. 그러면 경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답사하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가장 파퓰러한 일정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일정만 하더라도 네. 한 3일.
3일. 그 다음에 예. 보통 이름이 난 것만 하면 한 7일. 그 7일.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유적을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쭉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한 3주. 3주. 네네.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만 가고 싶다면. 그러니까 경주만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우리 그 역사 유산, 문화 유산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2박 3일. 2박 3일이고 실제로는 예. 이틀밖에 안 되죠. 오고 가고 빠지니까.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경주만 해도 좀 이게 평생 좀 찬찬히 네. 자주 다니면서 네네네. 봐야 되지 않나. 네. 수원 화성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여기 몇 번이나 오셨어요, 수원 화성에? 한 4, 5, 6, 70번 정도. 우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즌 되면은 여기를 장안문으로 갈지 팔달문으로 갈지 화서문으로 갈지 행궁에서 시작을 할지 박물관에서 시작을 할지를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수원에 사시거나 요 가까운 곳에 사시는데 어쩌면은 이제 우리보다도 더 수원을 이렇게 이제 샅샅이 네. 훑고 다니시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세트잖아요. 윤건능 가야 되니까. 예. 아, 세트예요? 예. 예. 여기 오셨던 분 거의 가셨으니까. 네네. 그 세트군요. 네네네. 예. 저는 무슨 촬영장 세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원 화성 이쪽 인근을 촬영장 세트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책 얘기하기 전에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가장-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출연했던 건 예. 가치 펀딩. 예. 그래서 11회 12회 예. 그 2번 나갔었고 그저께는 이천에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네네네. 이제 유적지 하는 거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 EBS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12월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방송으로 전업하셨나요? 아니요. 예. 그리고 라디오는 지금 고정으로 KBS 2개, 목요일 거 하나, 일요일 거 하나.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하나는 라디오 전국 일주. 예, 라디오 전국 일주. 이거 3시 40분에 하는 거고 일요일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석 달 됐는데 제목을 몰라요? 출연하고 있으면서도 세- 석 달째. 네, 세 개는 근데 지금- 제목을 몰라요? 제 코너는 알아요. 뭐- 걸어서 뭐죠? 역사 속으로. 어, 그래서 4시에 하는 거. 예, 걸어서 역사 속으로. 20분 정도. 예. 라디오 들으세요? 아니요, 네. 그거 다시 듣기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목요일 거는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세요. 자, 책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네.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근데 일단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역사 전공자고 답사를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성대사학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근현대사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수님이 현대사 1호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근현대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상해로 갔는데 이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건데 설명할 말이 5줄밖에 없더라고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거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설명을 할 게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럼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상해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예. 그 내용을 막상 이 사람들한테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5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예. 그냥 피상적인 어떤 뭐 문서성에 나온 얘기들을 전달하고 말았는데 중요한 건 상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임시정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항주, 네네. 그다음에 장사, 광주 해갖고 쭉 해서 충칭까지 갔던 네네.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 답사기를 제대로 한번 써보자 네.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답사도 가고 하면서 이제 그 책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그 난감했던 경험, 네. 뭐 이런 게 좀 이제 계기가 됐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임시정부의 역사를 좀 알아야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알려야겠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책을 보면서 이게 이제 상해에서부터 충칭까지 네. 이게 무려 거리가 한 6,000km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쭉 걸어야 되는 이유가 보통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보다 한국 사람들 입에 더 익숙한 말이 상해 임시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상해에서 시작한 건 맞고 가장 오랜 시간 13년 동안 있었던 거는 맞는데
문제는 임시정부가 제 노릇을 못한 거는 또 상해식입니다. 아하. 오히려 제 노릇을 한 거는 충칭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장면만 본다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청년기만 보고 네네. 막상 업적을 냈던 시기는 보지 않는 것 아하.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칭을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까지 보고 더 나가서 그 업적이 이제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네. 그럼 아버지의 영향을 아들이 받게 되는데 그 아들에 해당하는 것 정도가 우리나라 정부인데 얘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나중에 48년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보실 때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의 역사를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1948년 정부 수립하고 그 이후에 현대사도 잘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 책을 쓰시면서 네. 특별히 좀 이렇게 주의하신 게 있습니까? 두 가지 부분. 예.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김구 선생님의 여정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쓴 답사기 이전에 열의 9은 임시정부 답사기가 김구 따라가게. 아하. 책 제목들이나 내용 자체가 네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넘어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상해 임시정부 이제 마지막 청사가 지금 남아 있는데 네. 그 청사를 본 분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려요. 아 그래요? 슬프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아.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 그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성과를 보지 않고 그 아침 새벽 5시 나가서 밤 11시까지 일한 것만 나를 조명을 한다면 저는 책을 냈는데 예예. 책 쓴 얘기는 안 하고 이 사람이 아침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책을 썼어. 정말 고생했어. 네네네. 이 얘기만 하면 저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고생한 것만 비춰준다면 네네. 내가 얘기하려던 진짜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무엇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고 고생한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 저렇게 고생을 했어, 이렇게 고생을 했어. 그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고생을 한 이유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도들을 네네. 찾아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기보다는 슬퍼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되는데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 얘기를 이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다 얘기 드렸었는데. 네. 아 저한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책 내실 때 저한테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책에 정말 그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페이지는 맨 뒤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네네네. 예, 뒷표지. 네네, 이제 뒷표지. 앞면은 보통 얼굴이라고 그러고 네. 얘기를 하고 이 뒷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00년 전 이국당 상해에서 피어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꿈을 쫓는 열차가 플랫폼에서 기적을 울리고 있다.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는 아무 데서나 멈추지 않는다. 기관사를 자처한 저자는 역사의 정거장을 누구보다 잘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의 시공간을 온몸으로 누벼온 저자의 안목과 내공이 오롯이 담긴 이 책을 들고 임시정부행 100년 열차에 얼른 올라타고 싶다. 제가 쓴 추천사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했는데 거기에 역장이에요. 이 역장이라는 말이 역사의 정거장을 줄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추천사를 이제 친구였던 최태성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정재환 선생님 그다음에 또 그때 막 이제 박기태 단장님, 방크 단장님하고 얘기할 때여서 네. 제가 다 일일이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 추천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걸 쓸 때 역장, 역사의 정거장, 역사의 현장 그리고 역장이라는 것 자체가 또 여기서 내리세요, 타세요라는 것까지 네네. 해주는 거라서 예. 중의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세요 요즘. 그야말로 이제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그 역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예, 그래서 제가
늘 그걸 좀 걱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역장인데 잘 되셔야 되는데. 네, 말이 너무 많다, 길다, 뭐 이런 평가를.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이 좀 길어요. 예. 그 답사를 다니시면서 워낙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전달을 하려고 그런 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사실은 말하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듣는 분들이 지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이제 뭐 답사 다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뭐 따로 준비는 안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스스로 알아서 잘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끊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책을 제가 이제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책 나오기 전에 한번 봤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제 시간을 내서 진짜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 정종화 선생의 뭐 장강일기라든가 네. 뭐 백범일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참고를 하셨어요. 네. 근데 요것만 보신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논문을 통해서 다 예. 확인을 했었고 이야기의 흐름은 제가 따라갔던 작업들을 했고 네. 그런데 인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장에 대한 느낌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제 김구 선생이나 정정화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양우조 선생 같은 분의 예. 이야기를 좀 첨가를 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했었죠. 네. 뒤에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예. 평소에 메가폰을 쓰시는데 오늘 메가폰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료는 어떤 건가요? 역시 장강일기죠. 아 그래요? 네. 왜죠? 제가 처음에 임시정부 답사를 갔을 때 항주에 걸려 있었던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에 가운데 눈빛이 형형한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분이 누굴까? 라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정화라는 인물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답사기 쓰기 전이었고 그냥 답사 다닐 때.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정화 선생님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뜻밖의 위로는 누가 연결이 되냐면은 네. 동농 김가진 김가진. 시아버지가 네네. 연결이 되고 예. 지금 그 임시정부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한때 광복교 회장님을 하셨던 김자동 선생님이 네네네. 또 그분의 아드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위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네. 옆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 백범일제는 주로 위에서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네네.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근데 그 옆에서 밥 먹었는 얘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장강일기에는 다 들어가 있고 네네. 무엇보다 역사가 남성의 시선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뭐 김영하 선생이라든지 네. 관련해서 뭐 권혜라 선생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김양하 선생은 우리 이제 수원의 독립운동가죠. 그렇죠. 여기 그 예. 수원 기생조합을 이끌었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생활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새 역사를 쓰신 분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가 저 나혜석 생가터입니다. 그렇죠. 나혜석 선생도 그 3.1운동 그 시위를 하셨어요. 참여를 했었고 예. 어쩌면 나혜석 선생이 여기쯤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지석은 요 앞에 큰 길 쪽으로 있지만은 그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이 굉장히 넓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러 집이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집을 이렇게 두루 포괄하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민영환, 예. 하나는 나혜석. 민영환. 네. 예. 갑자기 민영환은 왜 튀어나왔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한 사람이 민영환. 네네네. 그 다음에 여성으로 세계 여행을 최초로 한 사람이 나혜석이에요. 그래요. 그건 예, 네, 그건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민용환 선생도 세계 여행을 최초로 했어요. 했었어요. 기차를 이제 배를 놓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가려고 했었는데 예. 원래는 인도양으로 가려고 했다가 예. 그 배를 저기 상해에서 놓쳐요. 아. 그래서 요코하마를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 대륙을 횡단해서 대서양으로 해갖고 모스크바 들어갔다 올 때는
이쪽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들어와요. 아하. 그래서 결국 그랬군요. 본의 아니게 세계 여행을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네, 1896년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장강일기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는 것이 이제 남자의 시각인데 여성의 시각. 거기에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이 독립운동사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사건으로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상으로서 독립운동이면서 예. 그 일상을 맡았던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에요. 그 정종화 선생님이 이제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임시정부 안에서. 그 안에서 그쵸 보통 그래서 거기 백범일지에도 보면은 뭐 후동이 엄마 밥 줘라고 하면 그 후동이가 누구냐면 네네. 김재동 선생 아명이거든요. 아하. 그러기도 한데 한편으로 그 정정화 선생님 그 독립운동 관련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예. 이제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상해 있으니까 쫓아왔어요. 예. 아 나도 이제 임시정부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지. 근데 와서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 요인들이. 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친정이 예산이에요. 네. 그래서 예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돈 좀 달라고. 예산은 사과가 유명한데. 그렇죠. 예, 예. 그 윤봉길 의사도 또 예산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로 들어와서 다시 자금을 들고 임시정부로 가서 네네. 얘기를 하기를 돈, 명예, 자존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생활이 먼저다. 먹어야 된다. 네, 그게 장강일기에 딱 나와서 저는 그 말을 제 책에 인용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긴 시간들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독립운동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정종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네네네. 그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19년부터 45년이니까 까지, 네. 몇 년입니까? 27년. 27년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주인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은 남자들도 그 빨래 같은 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쵸. 그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왜냐면 혼자 사는 분들도 예. 꽤 많았고 예. 빨래는 좀 하세요? 빨래는 다 돌리죠. 그러니까 직접 돌립니까? 그럼요. 제 담당이라서. 사모님께서 돌리는 거 아니고요? 네. 예. 보통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빨래, 그다음에 설거지, 청소까지는 제 역할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밥 주고 똥 네네. 치우는 것도 제 역할입니다. 열심히 그 노력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사람 뒤처리하는 건 안 사람 몫이에요. 그건 뭐예요? 애기 둘. 네. 저는 사람 커버는 잘 못하고 고양이 커버는 가능했어요. 그래요? 네. 그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돼 있네요. 근데 제가 안 해서 보통은 많이 혼나죠. 네. 예. 이 책 제목이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 제목은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 몇 분을 만나 뵙고 이런 책을 쓸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앞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소설을 쓰는 분. 네. 그다음에 정명섭 작가. 예. 네, 정명섭 작가는 제가 이제 그 소설가 정명섭 씨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곧 조만간 들어볼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분 소설이 이제 영화 만드는데 이제 원작으로 뭐 계약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정말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을 쓰시는데 거의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호를 월간으로 지어줬어요. 월간 정명섭. 예. 근데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네. 이제 한번 모실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명섭 작가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정jan쌤이랑 예. 이제 저도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했더니 이번에 책 제목을 뭘로 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예.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두 정시성을 가진 분이 네. 아니 정명섭, 정재환.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로 제목으로 하시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을 앞에 대한은 다 아니까. 네네.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예.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걸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공간의 의미와 예. 시간의 의미를 약간 더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좀 이렇게 길어요. 예. 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구나 이제 그런 경험 하실 텐데 자기 거는 잘 결정을 못 하면서 그 남의 거는 또 잘 해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친구들, 가까운 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게 또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책 제목 덕분에 한 쇄는 더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3쇄 찍었거든요. 네. 예. 곧 4쇄 들어간다는 소문이 예. 있는데 여러분 저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3쇄. 네. 이 작가들의 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작가들이 대개 1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뭐 이렇게 10만 권, 15만 권 이런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거의 모든 작가들은 1쇄에서 끝납니다. 특히 인문학 예. 책은 더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문학 책은 좀 더 그렇고 네. 오히려 이제 실용서들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실용서. 예. 자, 책 제목에 얽힌 얘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조금 이제 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작은 질문부터 먼저 하고 이제 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네네. 뭐 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 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1919년은 제 생각에는 뭐 단군 일의 가장 중요한 연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1919년이 있는데 한편으로 1945년 또는 48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과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네. 임시정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군하고 1919년하고 네. 1945년. 1919년에서 45년을 예. 연결해 주는 게 임시정부다. 그래서 네. 27년 동안 동일한 조직, 그 다음에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조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 속인 표현으로 따르면은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됐다. 요거는 사실은 약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반만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1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1948년 정부 수립할 때 그때 자료들을 보면은 단기 몇 년도 쓰지만 대한민국 30년이란 영어도 써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30년이란 얘기는 19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둘 사이 19년과 대한민국을 연결해주는 거기에는 임시정부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취임할 때 그렇죠.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헌헌법에 보면은 복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건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다시 나라를 이제 찾는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나라를 찾는다. 이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던 건국절 논쟁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논쟁.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언제 건국됐느냐라는 거 갖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역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저기 임시정부 하면 이제 아까 김구 선생님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네. 김구 선생님 말고 네.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한 100명 있습니다. 한 분만 얘기해 주세요. 한 분이나 두 분만. 예. 제 생각에 이제 그 정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한두 분이 아닌데 가장 이제 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조수왕입니다. 아, 조수왕. 예, 그러니까 메이지 법대를 나와서 1917년부터 19년까지 유럽에서 만국사회당 대회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회의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했을 때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그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추정컨대 그러니까 임시헌장을 만들 때 법학자가 조수왕 선생 말고도 예를 들어 신익희라든지 몇 분이 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민주공화라는 말을 붙였을 걸로 그거를 주장했을 걸로 생각되는 인물은 바로 조수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조수왕 하면 이제 우리가 일단 삼균주의. 그렇죠. 요거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교과서에 그게 이제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치 이념을 이 사람은 끝까지 끌고 와서 잠시 또 한 5년 동안은 임정에서 떨어져 있다가 네. 30년부터 35년까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나중에 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조수왕 선생님 그러면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조수왕 하면 삼균주의. 예. 되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제2차 그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승북구에서 했습니다.
1950년이네요. 그렇죠. 네, 성북구에서 전국 최다 득표. 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을 놓치는 이유는 바로 납북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그러니까 6.25라는 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임시정부 요인의 절반 이상이 납북됩니다. 납북도는 어쨌든 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북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월북하는 월북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임시정부 역사를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는 봤는데 예를 들어 엄황석 같은 인물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그분도 네. 납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어서 조성황이라는 인물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0년 전에 민주와 공화라는 말을 붙일 생각을 했다라는 거. 민주주의 제도는 따로 역사가 있고요. 공화주의 역사는 따로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 둘을 붙인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문서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이잖아요. 근데 87년 헌법의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사실은 100년 전 조성황 선생이 만들어 온 제 임시헌장 1조에 있던 내용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이것만은 그러니까 안 바뀌고 네. 계속해서 자리를 잡았고 이게 한국 헌법의 특징이에요. 네. 다른 나라 헌법에는 1조 1항에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실 만한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그렇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거기서 선언을 하게 되고 예. 이제 선언한 다음에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방금 이제 그 납치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북쪽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인재난이죠.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남쪽에 있던 그런 그 정치인이라든가 네.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이제 납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제 국어 이쪽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초청을 받아서 가거나 또 납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월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또 북쪽으로 가신 분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죠. 뭐 김두봉 예.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이국로 선생님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어학자 그러면 이제 최연배, 대개 이제 뭐 김윤경, 또 이희승, 뭐 정인승 이렇게 애들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말씀하신 김두봉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국로 선생이라든가 또 정열모라든가 뭐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주시경 선생 제자인데 이게 이제 이 해방 이후에 이제 분단이 되면서 그쵸. 남북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역사의 그 반쪽 이것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성황 선생님 말고 한 분만 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 조성 선생님 말고는 결국은 김원봉이 될 것 같아요. 네, 김원봉은 잘 아시죠? 의열단, 네. 암살. 예. 그래서 암살자예요.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미안합니다. 네. 암살자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원봉이 11월 10날, 그러니까 1919년 11월 10날 길림에서 그 의열단을 창단을 하거든요. 근데 김원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립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의열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사실은 그 대구 영주 쪽에서 활동했던 대한광복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부잣집 아시죠? 그 최부잣집에 그 최준 선생이 맨 막내에 해당하는 주로 이제 박상진 선생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박상진 선생이 같이 활동했던 분이 황상규, 김좌진이에요. 근데 황상규, 김좌진이 이때 만주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펼쳐라 그랬더니 황상규 선생이 저기 남경 쪽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조카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22살 된 조카를 불러서 그가 만들어낸 게 의열단이고요. 예. 김원봉에 대해서는 의견의 논쟁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의 성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계속 국민당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중국 국민당이. 장제스하고 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 공산당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치면 국공합작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42년에 한국 광복군에 참여를 하게 되면 45년에 귀국할 때는 국무부장, 국방부 장관의 역할로서 들어왔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시정부 얘기할 때 이제 뭐 여러 그 갈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우파, 네. 민족주의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중도 정도, 중도 좌파? 중도 좌파 정도 예.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김원봉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원래 이제 임시정부랑 같이 들어왔잖아요, 남쪽으로. 네네. 들어왔다가 여기 있었는데 친일 그 경찰 그 노독술 노독술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예, 모욕을 받으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예, 호랑이처럼 울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8년에 그 평양에 있었던 그 회의 거기에 참석하고는 뭐 남아버린. 김구 선생님한테 네. 아, 저는 그냥 여기 남고 싶습니다. 뭐 근데 그거 사실인가요? 노덕술한테 모욕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뺨을 맞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게 된 배경들은 그쪽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남쪽 정부에 대한 실망 이런 예.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잘 아시겠지만 48년 정부 수립할 때 임시정부의 방침은 참여하지 않는 거였어요. 50총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선거에 전혀 참여 안 했죠. 그 이유는 예. 짐작하시겠지만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예. 결론이 나 있었는데 몇 분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 네네.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신익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시영 선생에 대해서는 임정 내부에서는 약간씩 평가가 조금 비판적인 왜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들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방 공간은 짐작하건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남북한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독립을 위해서라면 민족주의가 됐던 사회주의가 됐던 무정부주의가 됐던 이게 독립에 필요하다면 다 받아들여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일본을 내쫓지 못한다면 그러면 중국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일본을 내쫓은 다음에 우리를 독립하겠다라는 방략을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945년의 어떤 상황들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요, 예,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분단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분단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건데, 그렇죠. 45년 해방된 이후에는 분단이라는 건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해보지 거죠.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통일돼야 된다.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통일돼야 된다. 90%. 그랬죠. 국산. 여론조사 같은 네, 거 하면은. 네, 네, 예. 그 아무튼 이제 그런 우리 현대사에 아주 이 뼈아픈 이 네. 분단이라는 네, 네. 그런 역사.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이제 김원봉이기 때문에 네. 역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예. 월북 또는 납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역사를 사실은 임시정부에서 묻어두었다가 2005년 이후에 이제 서훈 대상에서 네. 그러니까 납북자도 포함이 되고 월북자도 다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잃어버린 반쪽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분단 문제 이거는 사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다시 임시정부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대개 이제 상해 시절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임시정부 활동에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임시정부 활동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한 사건은 1932년하고 네. 1943년 32년은 이 윤봉길. 의사 의거죠. 네, 그 앞에 이제 이봉창.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사실은 독립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네.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이라 그러면 우리 혼자 일본하고 맞섰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맞서고 싶어서 맞선 게 아니라 안 도와줘요, 옆에서. 옆에서 안 도와줘. 네, 그러니까 니네 임시정부가 이제 중국의 상해에 있는데 네. 옆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는 중국도 잘 안 도와주고 네. 거기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 영국이라든가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2년에 그나마 우군 하나를 건진 게 예.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건진 덕분에 사실은 이제 장개석이 100만 중국군이 못하는 걸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말은요. 네, 근데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는 바람에 예. 담을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게 담을 내용이 아니라 건 뭐예요? 그걸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장개석이 예, 예.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치 역사 사실처럼 네네네. 이제 잡혔는데 그 전쟁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심지어는 상해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국민당 정부에서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으로 중국 대중과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과 한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 33년에 이제 그 유명한 한인특별반이 처음 만들어져서 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중국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이후로는 중국 국민당 정부랑 이제 같이 궤를 네. 가게 되고요. 이 궤를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 43년에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 네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해방시켜줘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국과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일본이 망한다고 우리가 독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 일본의 패망이 한국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만 네네. 그게 5%든 10%든 근데 문제는 그 5% 10%가 사건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43년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저렇게 저항을 한다면 일정한 협상안을 낼 생각을 했었고 예. 그 협상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전순국, 그러니까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중국 땅은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대만이나 네네. 만주는 다 돌려주지만 그렇지만 한반도는 니네가 가져라. 네. 그 정도로 전쟁을 끝내주면 어떻겠니? 라는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이제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 그렇죠. 왜냐하면 한반도를 점령한다고 불평해할 열강이 없는 거죠. 우리만 불편한 거지. 네네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당시엔 또 냉전이라는 건 아직 생각을 안 할 때니까 콜드워라는 냉전 건 시작되기 전이죠. 훨씬 전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왜냐면 미국하고도 이제 소련하고도 다 연합군이니까. 네, 소련하고도 니네 왜 빨리 안 들어오니 이럴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카이로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정말 하기 싫었던 발표인데 예. 그 발표를 이끌어냈던 건 장개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장개석과 협상을 했던 거는 당연히 김구, 김원봉, 오망석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7월 달에 넉 달 전에 찾아가서 네. 협상을 벌인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자연스럽게 45년에 이제 일본의 6일, 9일 원자폭탄, 8일 날 소련의 참전, 선전포고, 예. 선전포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예. 들으면서 결국은 10날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라디오로 발표된 건 15일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날이라는 건 이제 10일에 일본이 이제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다. 독일에서 예, 내부적으로. 포츠담에서 발표를. 그래서 예. 김구 선생이 항복 연락을 받은 건 8월 10날입니다. 네. 그 책에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그 항복 소식을 듣고 시안에서. 굉장히 통탄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1945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때 이제 전반적으로 전황은 연합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고 네네. 김구 선생이 생각할 때 미국, 영국이 한국의 독립은 확인시켜줬는데 임시정부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임시정부가 광복이 되고 나서 뭔가 얘기를 꺼내려면 그 안에 미군, 소련군, 뭐 영국군이 들어갈 때 네. 우리 군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전국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그렇죠.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광복군의 본격적인 활동은 45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네. 4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른바 전작권을 획득을 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예. 그러니까 독자 작전권을 획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 OSS라고 하는 지금의 CIA의 전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본의 항복을 언제로 봤냐면은 45년 말이나 네. 46년 초로 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작전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의 연합 작전, 독수리 작전이라고 독수리 작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한국 광복군이 들어가면. 먼저 한반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잠수함을 타고 네네. 들어가서 네네. 이 책에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군은 그거를 무기를 공수해서 현장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미국과 소련군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이 수행이 된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 그렇죠. 우리도 이제 참전국으로서의 네. 자격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 당시에 한반도 안에 한국군이 그리고 연합국의 인정을 받은 작전을 하고 있는 한국군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예. 중요한 그렇죠. 거였는데 예.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하지가 들어오고 저쪽에 스티코프가 들어와서 예.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걸 슬퍼하신 게 아니고, 네. 그죠? 타이밍이죠. 지금, 예, 네,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서 네.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귀국을 하게 되지만 개인 네. 자격으로서만 귀국을 허락하게 되죠. 예. 그 지금 광복군 얘기 하셨으니까, 네.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한국 광복군. 네. 이게 이제 충칭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1940년 9월 17일 날 충칭에서 만들게 되고요. 네. 정식 이름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입니다. 네. 그 총사령부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군인이 몇 명 없지만 군인이 많은 데는 어디예요? 네. 한반도잖아요. 네, 한반도. 네,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 들어갈 사령부라는 개념이에요. 아, 이름을 그렇게 해서 붙인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군사위원회와 2년 동안 협상을 벌여서 광복군의 존재 자체를 2년 뒤에 인정을 받고 네. 그 다음에 3년 뒤에 작전권을 받아오고 예. 그런데 그 42년에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김원봉이 이끌고 있던 조선 내용대 일부가 들어가죠. 한국광복군 지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김원봉이 지대장을 맡게 되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광복군을 만들고 창설을 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진공작전 그렇죠. 이런 국내 것도 이제 진공작전. 훈련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한판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광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건 사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광복군이 미군하고 더불어서 그 여의도에 들어왔었는데 예. 일본군이 그때 야포하고 총을 기관총을 놓고 네. 내려오면은 쏘겠다. 예. 자기는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걔네들 제정신인가요? 아직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자기네들은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였고 아. 아직 그 이른바 이제 메가더 사령부에서 예, 이쪽으로 예.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지침이 없었군요. 네. 지침이 없었으니까 자기네들은 기존에 네. 하던 대로. 그래서 그 이틀 뒤에 그러니까 하루 뒤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왔던 인물이 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김준엽 그다음에 장준하를 포함해서 몇 명 한 3명 정도의 광복군이 여의도에 들어와 있었고 야. 지금 여의도에 가시면 예. 그때 들어왔던 비행기를 또 샀어요. 한국에 어디서 구했는지. 예. 아, 그래요? C-37기인가 예, 그걸 예. 사가지고 그래서 C-37기를 사갖고 그 비행기가 그때 한번 들어오게 되고 예, 또 한 예. 번 언제 들어오냐면은 그 임정 요인들이 네네. 타고 들어왔던 비행기도 그 비행기예요. 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일지는 김포로 바로 들어오고 예. 이지는 군산으로 들어와서 저기 차 타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왔던 그 비행기 C-37기가 여의도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의도에? 갖다 놨어요. 아, 같은 기종. 아, 공원에?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모르셨죠? 여의도에 그 비행기 있는 거. 네. 그래서 한번 저도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 내리거나 국회의사당역에 내리시면 3분 거리니까 예, 예. 한번 갔다 오시면 언제 답사 한번 가시죠? 네, 그것도 좋습니다. 예. 전 답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네.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말씀이 좀 길었기 때문에 한두 개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임시정부가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이 이제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항주 소주 쪽, 네네네. 거기다가 또 남경 쪽으로 갔다가, 네, 진강 쪽으로 갔다가 예,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들려서, 광주, 예, 광주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충칭으로 가나요? 유주, 기강, 충칭 이렇게. 예, 가는데 네.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네네.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공통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사연이 있죠. 이사를 다녔던 곳의 공통점은요. 예, 예. 성도예요. 성도? 아, 그러니까 중국에 여러 성이 있는데 네. 바로 그 성도다. 그러니까 큰 도시네요. 그러니까 강소성의 성도가 진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호남성의 성도가 장사. 예, 그다음에 광동성의 성도가 광주. 예, 그다음에 이제 광서성의 성도가 유주.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사천성의 성도지만 사실은 임시 수도로 쓰고 있던 충칭. 네,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32년부터 도와줘야 되는데 예. 중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쪽에 밀정이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당에서는 최고위급이 각 성의 성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성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거처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렀던 곳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좀 뜻밖이네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상해 쪽에 청사를 가셨던 분하고 예. 그 다음 답사를 가는 분이 생각이 확 달라져요. 뭐야 이렇게 건물이 좋아. 심지어는 광주 쪽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서 이렇게까지도 의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 바로 뭐냐면 성장들이 예. 직접 숙소를 체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로 들어오게 해라. 더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상해를 출발할 때는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이 네. 나중에 중경에 올라갈 때는 150명이 돼요. 그럼 150명이 되면 그 교통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통편이 그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면 열차가 한 10칸이 있으면은 네네네. 2칸을 떼어서 이거는 한국 사람 전용이에요. 아 전용칸이네요. 전용칸을 2칸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지킨다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막 특히 이제 유주에서 그런 예. 일이 있었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예. 그 유주 사람들이 그 폭탄이 기차를 떨어진다는 건 이제 일본이 이제 공습을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거죠. 예, 공습을 이제 유주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중국인들도 더 내륙으로 도망을 가고 싶어서 그 기차를 달려오면은 네. 거기에 있는 중국 군인들이 막아요. 이 차는 누구 거냐면 한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탈 거다. 네네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다라는 개념의 이면에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배려가 있었고, 그렇지만 계속 이제 도망을 다녔던 얘기는 거기다 숙소를 마련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폭격이 떨어져요. 일본군이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일본이 대륙을 침공하니까. 계속해서 해안에서 내륙 네네. 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위험한 순간, 그렇지만 또 배려, 또 위험한 순간, 그 교통편의 배려. 그러다가 네. 나중에 결국은 이제 광주쯤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네. 충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충칭에 있던 국민당 정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땅값 너무 비싸니까 예. 기다려라. 부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 가보시면 50년부터 53년 사이 부산에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중국이 참 많이 도와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째째하게 뭐 땅값을 얘기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땅값, 그다음에 식량 배급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1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잠시 머물렀던 게 기강. 그런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됐던 소식을 듣고 네. 중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 박광일 작가님께서 이제 쭉 그 다니시면서 임시정부의 역사 네네.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지역은 어디였나요? 뭐 인상 깊은 지역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유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좀 독특한 유주. 유저우라고 하는 곳, 광서성에 예. 유주는 어디입니까? 광서성- 이게 물론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광주에서 더 서쪽이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광서 장족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중국 대륙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예, 운남선 밑에.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긴데 거기로 이제 피신을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예. 임시정부가 계속 도움을 받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유주라는 지역이 당시로서는 그 중국군 부상병들이 와서 후송되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이제 네, 굉장히 부상자들. 부상 예.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전쟁터에서 이제 다친 네네네네.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도 합니다. 중국어로. 아, 네, 그래서 그 티켓을 팔아요. 네네. 현재 있는 중국인들한테. 그럼 예, 이제 예. 그 티켓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위문 공연. 그렇죠. 위문 공연을 하면서 그 네네. 위문 공연을 유료화로 하고 예, 예. 그리고 그 유료된 거를 그 병원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거기 신문에다가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주에서 기강으로 떠날 참이 되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어떤 뉴스들을 신문에서 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문 공연단이 굉장히 두드러진 활동을 한 거네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광복진선 청년공작대라고 하는데 예. 그 청년들의 활동이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면 계속 도움을 주는데 사람이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조금은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하면 이 사람이 네. 돈으로는 못 갚아요. 돈으로는 못 갚아요. 돈이 없으니까. 예,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네네네.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받고만 있어도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자기가 뭐 글을 써서 감사의 네. 편지를 쓴다거나 예.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을 할 때 옆에 가서 짐을 하나 날라준다거나 네네네. 하면은 이 돈을 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네네네네. 그 유주에서 있었던 게 딱 그 모습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절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입증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런 소문들이 사실은 또 이제 충칭에 연결이 되면서 네네. 당시 국공합작기에 있었던 뭐 국민당이든 공산당 요인들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주울레 부인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요인의 그 아이들 학교를 뭐라 그럴까 좀 마련을 했다 그럴까요? 네. 입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럴 정도로 등용처죠. 주울레 부인이 등용처인데 네. 그럴 정도로 그 관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의 결과였던 거죠. 예. 그 임시정부 역사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것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43년 사건이 제일 저는 크다고 보고요. 네. 43년 사건 뭐죠?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네네네. 네. 그 사건이 제일 크다고 보고, 근데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귀국했느냐라는 거. 어떻게?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네네네. 예. 근데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이제 한 번 갈아타는데 상해에서 갈아탑니다. 네. 근데 상해에서 갈아탔는데 그때 이제 광복이 딱 되자마자 돌아가는 편에 대해서 중국 정부하고 연합군 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상해까지는 우리가 태워주겠다. 네. 중국 국민 중국에서. 네. 그래서 상해부터는 연합군 쪽에서 교통편을 보내라. 이제 미국 미국 쪽에서. 들면, 예.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교통편을 보내라. 그러니까 예. 상해까지 갈 때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도착해서 미군하고 교섭하는데 제일 먼저 딱 들이민 게 뭐냐면 서류예요. 개인 자격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임시정부 이름 갖고는 우리 못 태워준다. 아니 들여다 주기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무회의를 합니다. 예. 갈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저거 군정 얼마 안 있을 거다. 미군정 얘기하시는 네, 거죠? 3년 5년 있으면 끝날 텐데 그때 들어가자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우리 27년 기다렸는데 3, 4년 더 못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임시정부 자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정부 자격으로. 네, 그런 주장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각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경론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근데 딱 보내온 비행기가 그때 임시정부 요인이 대략 한 30명 정도였는데 네네네. 한 20명 남짓하는 비행기예요. 예. 쪼개야 돼요. 조그맣군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누가 먼저 갈 거냐. 또 국무회의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지는 누구, 이지는 예. 누구. 예. 아니나 다를까 일지는 바로 김포로 떨어졌는데 네. 이지는 군산으로 떨어져갖고 유성으로 옮겨서 유성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김포로. 예.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굉장히 비통한 일인데 정말 비통한 건 이제 45년 당시에 중경에 임시정부 가족들이 500명이었어요. 예. 이 500명이 들어오는 방식은 이제 해를 넘깁니다. 왜냐면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허름한 배에 실어 보낼 수 없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태워야 되는데 비행기를 수송하는데 결국 못 찾아요. 500명이니까. 500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뭐 A380 이런 게 있으면 2대만 띄우면 되는데. 예. 그런 게 1380은 뭐예요? A380. A380? 제일 큰 비행기. 요즘 우리 예, 타고 다니는 거?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참. 예. 그래서 예. 그 배를 좋은 윤선, 그러니까 기선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장강을 타고 쭉 내려가서 예. 상해까지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상해에 도착을 해서 미국에서 보낸 배는 수송선이에요. 그리고 수송선인데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임시정부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난민입니다. 난민? 네. 예. 그래서 부산의 난민수용소로 가요. 그래서 난민수용소에서 거기서 진검사를 하게 되는데 장강일기에 굉장히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 임시정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진검사 하지 마. 그건 왜 그래요? 짐이 갑자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이 없어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광복 당시에 400만 명이 중국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자기가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활동을 했던 그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네네. 진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네. 임시정부에서 온 사람들은 물건이 없다는 거죠. 네, 검사할 게 없네요. 네, 그래서 그냥 DDT 쭉 뿌려갖고 네. 짐칸에 태워서 어. 그래서 가는데 중간중간 대구나 DDT는 소독하는 거잖아요. 소독약 이렇게 뿌리는 거 예, 예. 영화 속에서 보신 저기 예.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보셨을 적 있죠. 거예요. 예. 예. 그거 참 뿌려가지고 모욕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임시정부 요인도 아니고 그냥 네. 난민 중에 500명. 그래서 그들 중에 연고지가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데 또 일본 경찰들이 와서 신분 검사를 하고 네. 그 말이 잘못 났는데 한국 경찰인데 일본 경찰처럼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조선에 있을 때 느꼈던 그 경찰 느낌이다라고 네네. 정정환 선생님이 적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닌가요? 그놈들? 그쵸. 그 사람 그놈들이잖아요. 예. 예. 거의 90%가 그대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 해방됐을 때 사실은 이 일제 때 그 경찰하던 이 경찰관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 출근 안 하고 다 숨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9월달에 그랬는데 미군정이 9월 9일 시작하면서 네. 미군정이 일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출근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현직에 복귀가 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6년 4월이니까 이 사건은 예. 그들의 기세가 굉장히 왜냐면 찬탁 예. 반탁 운동이 일단락 된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이미 친일은 반탁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예. 그런 상황이어서 그들은 다시 옛 권위를 갖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든 누구든 상관없이 옛 위세대로 예. 경찰의 위세로 그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임시정부를 기억을 해야 될까? 저는 46년 4월, 5월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가 그 정부 자격으로 못 들어오고 이제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현대사에 이제 큰 영향을 네. 이제 끼친 거고요. 네. 그 친일파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죽을 뻔했었는데 이제 두 번의 기회 미군정이 들어와서 복귀하라.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바로 이제 반탁 문제. 네. 이때 이제 다 이 친일파들이 그 반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에 이렇게 줄을 서면서 이게 애국자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분 세탁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우리 이제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정을 왜 계승을 했니 못했니라는 부분들의 네.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계승을 안 하고 싶어서 계승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승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계승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임시정부가 왜 대한민국 정부하고 그대로 연결이 안 됐느냐. 연결을 못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아니 우리는 이어가려고 했는데 저들이 못 있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래도 법으로 헌법이라도 살려놨는데 그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 임시정부 출신이라고 네. 임병 출신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그러면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네. 제가 언젠가 도올 선생님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올 선생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 자격으로 들어온다. 아니 안 된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옥신각신 할 그럴 겨를이 없고 네. 빨리 그냥 들어와 가지고 네. 예, 그때 이제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이쪽하고 빨리 협력해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우리끼리 뭔가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예. 것들이 아쉽고 근데 그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것과 안에서 찾는 것을 같이 찾아야 좀 공정한데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예, 근데 외세라는 것도 예.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렇죠. 문제도 있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외세의 움직임이 그 독립운동가들의 향방을 굉장히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예.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눈이 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1920년에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독립운동의 궤를 맞춥니다.
그다음에 1937년 8년에 세계적으로 반파시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독일하고 일본에서 제국주의, 군국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파시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파시즘에 대해서 그럼 반파시즘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40년에는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연합군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카이로 선언에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네네네. 자연히 그들이 딱 돌아왔을 때 미국하고 소련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을 거예요. 예. 근데 딱 들어왔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있으니 자연히 세력이 양분되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외부를 안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잘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1970년대, 80년대 남한 사람들, 북한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외부를 안 봤어요. 외부를 안 봤습니다. 지금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보는 거지. 네네네. 그 전에 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일단 1989년까지는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해외여행 1989년이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예, 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본 사람도 없기니와 여기 있는 한국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독일이 몇 개로 쪼개졌는지 아는 분이 없어요. 몇 개로 쪼개졌죠? 2개죠. 그쵸. 2개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얘기한 정확한 오답이 되는 거죠. 네. 4개로 쪼개졌어요? 4개로 쪼개졌죠. 왜냐면 이제 4개국의 그렇죠. 통치를 받았으니까. 4개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 중에 3개가 서독이에요. 1개가 동독입니다. 그럼 네. 차라리 한국도 4개로 쪼개졌으면 예. 그러면 3개하고 1개의 격차가 크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전쟁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둘이 영토는 북쪽이 더 많고 네. 인구는 남쪽이 2배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바로 국경을 댄 5호 세력이 있고 네. 남쪽은 국경을 댄 나쁜 놈들이 바다 건너 나쁜 놈들이 있어요. 예. 그럼 남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판이 6.25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들을 볼 때 국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지만 예. 독립운동은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들도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예. 방금 이제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스트리아도 그 전쟁 이후에 이제 4개국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1955년인가 독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 걸렸지만은 10년 후에 이제 통일 국가를 민주 건설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신탁 통치도 미소가 들어와서 어떻든지 간에 걔네들은 분단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분단이 목적이 아니죠. 네. 정부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이제 도와준다. 그렇죠. 뭐 후견 통치랄까, 신탁 그렇죠. 통치랄까, 네네네. 뭐 그런 거였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넓게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예.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바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 책하고는 전혀 논외인데 네네. 지금 상황이 1970년하고 비슷해요. 70년, 71년 상황. 지금 상황이요? 네. 지금 2019년의 상황이 네. 1970년, 71년하고 비슷하다. 네네. 왜요? 그 1972년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아시죠? 저기 740 성명 아니에요? 역시 역사를 전공하셨어. 아니, 아니 뭐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오시네. 아니, 근데- 72년에 그 난리 났었잖아요. 그 740 성명하고 뭐 남북이 막 저 회담하고 뭐 엄청났었죠 그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에 일어났는데 거기 흥미로운 낱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평화는 당연한데 그 다음에 예. 두 개가 자주 민족 대단결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남북한이 둘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왜 둘 다 얘기를 했냐면 예, 북한도 지금 중국하고 소련하고 못 해먹겠고 예. 남한도 미국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왜냐면은 1.21 사태, 김신조 사태하고 네네네. 바로 이어졌던 그 푸에볼로 사건이 69년까지가 끌고 가는데 네네네. 남한 정부하고 해결하지 않고 남한에서는 예.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는데 미국에서는 뭔 얘기냐, 네.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일이냐,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전선이 있는데 여기다 또 전선을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네네. 여기를 되게 무마시켜요.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무시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둘 다 적대적인 동맹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예, 예. 그 상황이 그리고 남한은 GDP가 막 이제 200불을 넘었고요. 네네. 북한은 이제 200불에서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 딱 만나는 중. 음, 그러니까 둘 다 자존심에 상처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좀 대등하게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주 민족 대단결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네.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국내 사건을 국내 사건으로만 해결을 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네. 국제적인 관계까지 풀어놓고 보면은 예. 그럭저럭 아 이게 그렇구나. 근데 한반도가 그런 땅덩어리예요.
이 땅덩어리가 독립을 할래도 주변 나라하고 손을 잡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분단이 되는 것도 주변 나라의 상황들을 따라서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반도가 그런 땅덩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반도가 이게 지정학적으로요 아주 굉장히 그 묘한 곳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만강 쪽으로 러시아가 와 있죠. 이쪽 압록강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와 있죠. 이 바다 건너면 일본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와 있죠. 이래가지고 이 세계 지금도 최강국이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데가 한반도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참 묘한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주적으로 뭘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그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지금 꿋꿋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엊그저께 이제 다른 데 강의 갔었는데 거기 이제 국방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아니 지금 책 얘기해야 돼요. 네. 예, 뭐 지금 딴 얘기 하려고 그랬죠 이분. 예. 예. 아무튼 그분 얘기가 군사력 관련해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우리는 들어갔다. 예. GDP보다 뭐 빨리 그런 들어갔다. 것도 있죠. 예. 이 얘기를 이게 하시더라고요. 분단 상황에서 워낙 뭐 군비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그래, 심지어는 예.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럽에서 군대는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훈련을 안 한대요. 아니 독일이 훈련을 하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전 경험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 프랑스 이런 애들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왜 니네 훈련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애들은 원래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이탈리아 애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전쟁에 관해 생각이 없다 이런. 그렇다 스위스를 침공해 가겠어요. 예. 아니면 알제리를 넘어가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책 얘기 다시 좀 하죠. 네. 예, 돌아가서.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49분이 됐어요. 예. 뭐 늘 시간은 좀 아쉬운데. 자,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네. 사실은 이제 상하이 이쪽은 많이 가보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항주나 소주 이쪽도. 근데 이제 남경만 해도 조금 먼 것 같아요. 네, 난쟁만 해도 꽤 그죠? 멀어요. 그리고 이제 충칭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멀어요. 그렇죠. 그죠? 충칭이 옛날에 총나라 유비 있던 데죠? 맞습니다. 거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지에, 촉한. 오지에 자리 잡았던 그 나라가 촉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만일 이 책을 이제 읽고, 딱 정독을 하고, 그리고 만일 이제 이 임시정부 답사를 간다. 다 가면 좋죠. 네. 6,000km. 네네네. 예.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네. 내가 시간이 뭐 한 일주일밖에 없다. 네.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제일 권해드리는 곳은 예.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코스는 상해, 그 다음에 항주, 남경이에요. 상해, 항주, 남경. 예, 그러면 한 4일이나 5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아. 패키지로 가면은 3일도 가능한데, 예. 그거는 좀 빡빡하고, 4일, 5일인데, 그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임시정부가 상해에 오랜 시기 있었으니까 상해를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몇몇 장소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연대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주 남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장개석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경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책에서는 다 쓰지 않았지만 총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경에 있었고, 만약에 지금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지 않았고 국민당이 그대로 정권을 잡았다면은 네네. 대륙을 잡았다면 지금 수도는 남경이에요. 중국 수도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북경이 아니고? 북경이 아니고요. 왜냐면 북경은 네네. 공산당 쪽에서 남경을 피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북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共내전에서 만약에 국민당이 이겼다면 남경이 되는 곳이니까 네네. 그만큼 역사적인 내력이 많고, 또 한편으로 남경에는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념관들이 많지만 장소는 없어요. 네네.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건 실제 뭐예요? 그 피해를 입었던 장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안소. 예. 그때 설치됐던 그 위안소는 없다. 그렇죠. 위안소는 예. 없습니다. 당연한 없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 유적지가 없다고 되게 한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없어요. 그건 중국에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가면은 리지장 위안소라고 해서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가 실제로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예. 그 장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건물이 6동인가 7동이에요. 네. 위안소가? 네. 그렇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4개 건물 정도를 전시관을 했는데, 한 건물은 한국 한국관이에요? 한국 여성들의 피해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전체 들어갈 때 입구에 있었던 그 사진이나 이런 조각도 전부 다 박영침 할머니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슬픈 곳이지만 실제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소가 우리가 1919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수립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연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는 1912년에 중국에서도 신해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12년에 중화민국이 성립하는데 그 중화민국을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손문이죠. 네. 손문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중산릉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무덤이 거기 있어서 네. 그 두 개를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나는 임시정부 밖의 이야기지만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네. 하나는 중국사로 조금 현대사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이야기. 네네. 그렇게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충칭은 말 그대로 이제 충칭을 딱 가겠다 싶으면 광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직항이 있어요? 광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있는데 광주가 중요한 이유는 광주에도 역시 임시정부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그 광도 그러니까 그 거기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예. 그래서 제일 첫 그러니까 국공합작이라는 건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하고 모택동. 그렇죠. 이게 이제 합치는 거죠. 그렇죠.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손문이 25년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네. 손문과 모택동이 합치고 코민테른이 지원을 하는 방식. 네네. 이 방식인데 그거를 우리 독립운동가 두 분이 보고 있었어요. 김원봉, 권준 이 두 분이 보고서 야 이제부터는 전쟁의 방식이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황포공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네네. 실제로 이제 중국과의 연대가 그 임시정부와는 또 다른 방식의 인적 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광주고 충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운동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네. 그 장소에서는 실제로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면 덧붙이면 거기서 장강삼역 유람선 장강삼역. 예. 그래서 삼국지의 실제 유적지 유람선으로 도는 것들도 네. 충칭에서 시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강의 어떤 거창함,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해도 있지만 중칭 가면은 그게 네. 충칭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요게 어쩌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이제 답사를 가는 분이 있다. 네.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소왕이고, 여러분이 네네. 예를 들어서 엄항섭이고, 여러분이 정정하고, 네. 그다음 여러분이 김구라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독립은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근데- 했었을까? 근데 지금 남의 땅이고, 네. 그 다음에 시선은 되게 차갑고, 예.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의 시선을 끌어내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까? 네. 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 100년 뒤에 우리는 마치 하늘에서 신처럼 예. 독립운동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잘했고 예.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네네. 저 사람은 한 게 없네? 요런 느낌이에요. 네네. 한 게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꾸준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일정한 사건을 못 만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평가를 안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네네. 대단하다. 예. 아니면 요건 좀 아쉽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그건 네. 아쉬움인 거지 그분에 대한 평가는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쫙 펼쳐보면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도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꼭 임시정부 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딜 가든지 예, 그런 어떤 그 시각이랄까 네네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네네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예,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책을 보시면서 궁금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뭐 갑자기 뭐가 좀 궁금해졌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을 하시죠. 원래 질문을 원래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죠, 그죠? 네. 처음에는. 질문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계속 나와요, 네, 질문이. 네, 예. 그래서
혹시 뭐가 궁금하신지.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질문 나오기 전까지. 예. 아까 이제 상해, 항주, 소주, 남경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예, 한 3박 4일 가능하다. 네네. 예.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일단 중국은 배낭여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배낭여행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뭔가 모둠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한 100만 원 안팎이면 사람이 좀 모여서. 네네네네. 한 15명 이상 모이면 15명 이상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여행사 연락하면은 예. 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공 영역에서 하는 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행 이야기에서는 안 합니까? 사람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니까. 사람 모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예. 이게 상황들이 다 다르시니까 예, 예. 가겠다는 분은 100명인데 막상 한꺼번에 15명은 힘든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그때는 예. 우리 애가 뭐가 있고 내가 어디 가고 네. 심지어는 그때 김장철이고 네. 뭐. 그래서 뭐 가까운 친구들끼리 뭐 동창 모임으로 네, 간다. 네, 그래서 네. 막 8명 정도 됐다. 네. 그럼 이제 비용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질문 안 하세요? 예, 예. 봐요. 질문 하시잖아요. 예.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충칭에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충칭이라는 곳이 뭐 3년 있으면 폐렴에 걸리고 이런 그런 게 나오던데. 네네. 아, 진짜요? 네. 예. 세계에 나오던데. 예, 예. 그러면 여행을 갈 적엔 그 겨울 그 시기보다는 예. 여름에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예. 아, 근데 책을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전 2번 읽었는데 폐렴에는 제가 주목을 안 했어요. 큰아들 인이 거기서 잃었다는 거. 예, 예. 인용하신 거예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어떻게 두 번을 읽으시죠? 예. 그러게요. 이렇게 예.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네. 네. 예. 답사는 기본적으로 여름, 겨울이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가면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아요. 그 이유는 해가 오래 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폐렴 걱정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그때 충칭하고는 연료 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름에도 가봤고 겨울에 가봤는데 그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는데 대신 겨울에 가면 해가 되게 일찍 지기 때문에 네. 한 5시, 6시에는 숙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구경할 수가 없군요. 네네. 그 대신 요즘에 중국이 야경이 어마어마해요. 야경이.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충칭 야경은 제가 예. 핸드폰으로 찍은 네네네. 이거로 찍은 건데, 예. 근데 상해 외탄 야경보다 와이탄 야경보다 훨씬 멋있더라고요. 훨씬 더 멋있어요? 예. 충칭이? 네.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네네. 또 겨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충칭에서 뭐 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상해 와이탄보다도 더 근사하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 더 근사해요. 다만 이제 와이탄은 그 1920년대 세워놓은 건물들이 왼쪽에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게 멋있어서 충칭엔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충칭 자체가 가릉강하고 중경이 장강이 합쳐지는 곳이어서 네네네. 굉장히 멋진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네. 일단 폐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예.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답사 얘기나 네네네.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개인적으로는 혹시 집필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 예컨대 네. 예. 집필 계획이요? 예, 예. 예.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뭐 원해편이 됐든 네네. 아니면 네네. 답사자들을 위한 음. 뭐 이 책을 약간 뭐랄까 압축하고 음. 편하게 네네. 펜디북 같이 만들어서 아, 예, 예.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 아니면 그 답사자를 위한 무슨 이런 뭐 코스라든지 네네네. 자세한 여행 가이드북 같은 예, 예. 왜냐면 이 책을 읽고 꼭 아이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도를 좀 더 네네. 세밀하게 넣는다든가 아니면 또 뭐 비행기라든가 옷의 기본 이동 하시죠.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완벽한 그 답사 안내 네. 서 같은 걸 따로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어. 이거 아니라 이제 만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네네. 만들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한 옷의 기념으로 네. 예. 사실 이제 이거 책 쓰고 나서도 사람이 묘해서 책 쓰고 나면 또 새 자료들이 보이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애인을 떠나보내고 나면 연애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과 그거는 그러면 뒤에 거는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새 자료도 좀 넣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원래 이제 계획이, 출판사랑 계획이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내년이
그 독립전쟁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우연히 작년 올해 봉오동 청살리를 촬영 답사 때문에 한 서너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책을 쓰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예.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그 활동의 범주가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봉오동 청살리 같은 경우를 쓰려면 자연스럽게 연해주가 들어와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은 청살리 전투의 그 총은 전부 다 연해주에서 가져온 총이거든요. 러시아에서 이제 예, 그 무기가 들어오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체코군이 놓고 간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써야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연해주 쪽을 쭉 올라가서 하바롭스까지 다 써야 되는데 네네. 그 작업이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그래도 해주세요. 선생님도 다녀오셨지만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는 네네. 또 추가가 그다음에 그렇죠. 추가가 삼원보 추가가 또 그다음에 저기 합리화. 고산자 이렇게 예, 있습니다. 합리화 예.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그 세 군데가 예. 있으니까 그거- 여기 저기 김수빈 학생 같이 갔었어요. 신흥무관학교. 저랑 학교 동기예요. 신흥무관학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넣지 않으면 결국은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이쪽으로 이동 안 했으면 봉오동 네. 청살이 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네. 일단은 그냥 아티클로 기획문을 쓰고 제가 기존에 국내 답사 썼던 거랑 네. 연결해서 붙일까 지금 그 작업만 지금. 아니 그렇게 꾀를 낼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장강일기 소개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네. 장강일기. 네, 저는 장지락 발이 김산 나오는 네. 거 네.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렇죠. 네. 한 줄 딱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조금 섭섭은 했는데 예. 그냥 평민이 읽기에 네. 수준이 어떤지 따라서 읽을 만한 건지 장강일기요? 장강일기요. 정말 쉬워요. 쉬운 거예요. 네. 네. 굉장히 표지가 예. 클래식가죠. 클래식 예. 촌스럽더라고요. 옛날 책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것도 여기에- 그것도 한번 개편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 책 제목이 녹두꽃의 일기인가 녹두꽃인가 그랬어요. 예. 왜냐면 정정 선생님이 키가 작다 그래갖고. 네. 여기서 무슨 달의 목소리라고 해서 무대에 올렸었는데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아 맞아요. 네. 재밌으니까 나온 거니까. 네. 정종화 아, 선생님이 이제 장강일기. 예. 추천 읽고 싶으신 거죠 지금 그 네. 책이. 예. 읽을만 근데 하고요. 혹시 좀 딱딱하지 않을까? 예, 예, 못 따라 읽을까. 예. 백범일지보다 전혀 훨씬 뭐 재밌어요. 예,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백범일지 문장이 정말 좋긴 한데 예. 그건 누가 이제 윤문을 했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백범일지의 주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참고로 제시의 일기는 생각보다는 좀 띄엄띄엄 이야기가 이어져서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확인해서 혹시 읽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네. 읽으셔도 괜찮고요. 예. 자, 또 뭐 다른 질문. 예. 그럼 작가님께서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미 있는 것들의 답사를 네. 진행도 하시고 예. 여러 예. 예, 지역의 답사를 하느냐? 네네 예. 하세요? 지금? 진행을 하시는지요? 예. 했는데 사람을 못 모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모아지면 부탁을 드리고 네네네. 그러면 갈 수 있죠. 네. 한 15명 정도면은 갈 수 있어요. 최소 15명이요. 네, 최소 15명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은 예. 10명이어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네. 15명 가면은 여러모로 좋기는 해요. 그렇겠죠. 이제 뭐 차가 차를 크죠.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뭐 이제 숙소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예. 따라만 다니고 아니 공부하셔야죠. 아니 그 공부를 하는데 네네. 예. 근데 여기 저 같이 가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하루 종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겁니다. 예. 쉬질 않으세요. 예. 귀에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단단히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걸 먼저 여쭤볼까? 요거는 이제 순서를 제가 요걸 먼저 소개를 할게요. 뭐냐 하면 이제 작가들이 책을 쓸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전달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고르고 골라서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으신 걸로 생각하는데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84쪽 그리고 385쪽에 네,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 읽진 않고요. 네, 조금 건너뛸 겁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셀 수 없는 밤을 중경에서 보내며 자신들이 만들어갈 나라에 대해 꿈을 꾸었다. 장강을 바라본다. 1945년 11월 노신사가 된 독립운동가는 거대한 물결과 중경의 건물 속에서 수십 년 전 처음 보았던 상해 바다와 외탄의 화려함을 떠올린다. 그는 지난 27년의 고단한 여정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걸어왔던 길을 회상한다. 민주주의나 평화와 같은 가치를 끝내 놓지 않고 살아온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넨다. 고국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서 걱정이긴 하다. 이제까지 제국을 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걸었던 길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조국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그 생각으로 감격에 북받치자 노신사의 눈에 선명하게 빛나던 중경의 야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우리도 어느새 노신사처럼 눈시울이 붉어진다. 네, 뭐 그 뒤에도 다 좋은데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먼 수원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여기는 이 북카페 본매입니다. 본면은 잘 알고 있죠. 본매가 제 후거든요. 네. 그 앞으로 계획, 아까 이제 뭐 책을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우리가 그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뭐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답사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책 쓰는 거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강제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네. 사람들이 어디를 답사를 가자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자료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서 제가 놀랐던 그 감정들을 이제 아마 책으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다른 분들도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쓰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답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썼던 자료나 3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을 보면은 또 작년에 또는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생각하면은 네.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부끄럽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또 좋은 책을 써서 그걸 네네. 극복하는 방법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그 부끄럽다고 느낀 그런 그 순간들 다 우리가 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 답사기의 끝은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1990년대 네네. 중앙일보 도움으로 북한 답사기를 썼는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그때는 문화유적 답사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답사의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도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 지금 청진, 지금 네. 개성을 묘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거기에 이제 역사 유적이 있으면 그 역사 유적과 그 의미들을 네. 전달하는 작업을 그래도 한 10년 안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니 이게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가능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통일이 되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고 통일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특별 허가를 받거나 네. 아니면 망명을 하거나 그래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자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명망이 있으면 또 갈 통일이 수 있지 되고.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건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특별 허가나 망명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이제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특별했던 답사는 평양 3박 4일 네.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예. 아 저희 둘이 평양 갔다 왔어요. 네. 예. 여러 번 갔다 오셨고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번을 같이 네. 하게 됐었는데 예.
그 평양 답사가 기억에 남는데 그걸 저는 그때 갔다 오고 당연히 다음에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너무나 그렇죠. 당연하게. 예. 근데 그게 끊긴 지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책은 이제 어쨌든 북한 답사기로 끝내고 싶습니다. 네네. 예. 그 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자료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북한 답사기가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독립전쟁사 네네네. 이런 뭐 책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책도 좋고요. 네. 좋은 책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예.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이렇게 오셔서 이제 자리를 빛내주신 거죠. 예. 늙은 소년이 만난 작가 2회 박광일 작가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네네. 잠깐만요. 추첨을 해야 돼요. 참. 책 3권 가져오라고 그래서. 예. 갖고 오셨죠? 네네. 예. 제가 이 탁구공을 주문했습니다. 탁구공을 주문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2번밖에 없어서 한 번은 교보가 약간 이제 이름을 아마 이름이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쓰셨을 텐데 1번이 양선희 선생님이시고 지금 20번이 권문경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소리가 네. 보지는 말고 하나 뽑아주세요. 보지 말고. 네. 이게 로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예. 사실은 제가 그 기계를 들여놓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카페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예. 자, 들어서 이 카메라 쪽으로 짠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어디야? 잠깐만. 12번. 여쭤보세요. 12번이에요? 네. 12번입니다. 네, 12번. 12번이 누구냐면요. 박종은 선생님. 그래서 아니 이 책은 이따가 여기서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하죠. 저쪽에서. 예. 7번입니다. 그죠? 예, 7번. 7번은요. 김수빈 학생. 예. 제가 뭐 임의로 부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예. 그래서 7번 김수빈 학생. 원래 이런 건 이제 경찰관 입회하야 하는 건데. 이 경찰관들이 바쁘세요. 자, 3번입니다. 예, 3번. 3번은 누군가요? 나오미 선생님이세요. 예, 오늘 이게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와서 다음에 오셔서 또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해가 가는 12월이잖아요. 그래서 12월에는 제가 이동우 씨를 작가로 부를까 합니다. 이거 스크린 뒤에 책이 있네. 예, 그래서 이동우 씨가 예전에 그 5%의 기적이라는 책을 냈어요. 물론 이제 실명한 이유입니다만 책을 냈고, 그리고 이제 이동우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지금 이제 그 재즈 가수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서 책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좀,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음향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생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은 힘들죠. 고역이죠. 그렇죠. 우리는 즐겁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할 건데 이제 날짜를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더라도 이제 오늘은 금요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평일 저녁에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일 저녁에 하게 되면 한 7시 정도에.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저희가 이제 이동우 씨 일정하고도 이제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그 네이버 그 카페 저희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지할 거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글을 가끔 올리거든요. 저는 이제 쓸데없는 거 잘 안 올려요.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가끔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고 뭐 하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뭐 이런저런 활동을 조금씩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네이버 카페의 멤버가 29분인데 사실 제가 이런 걸 처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떤 분이 멤버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뭐 멤버가 된다고 해서 무슨 뭐 족쇄를 채우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멤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문하셨다가 아마 예를 들면 나 멤버 할래요라든가 뭐 누르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혹시나 그냥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아마 게시글 같은 게 아마 이렇게 전화기나 뭐 컴퓨터 이런 데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 두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왕이 되었고 소년은 행복했지. 소년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하지만 세월은 왕이 된 소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네. 몇 번인가 낙엽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 늙은 소년은 두 번 다시 노래할 수 없었네. 나는 갖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왕국을